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전개해가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진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햄버거 이야기를 좀 하겠네요. 네. 햄버거에도 뭔가 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햄버거도 아주 새로운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트렌드예요? 햄버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고기 미트를 넣어서 먹고 있는데요. 예. 미트가 없는 햄버거가 그 메이저 브랜드의 미국에 출시가 고기가 안 됐습니다. 들어있다고요? 네. 출시는 할 수 있으나 네. 판매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기 대신 뭘 넣었어요? 고기 대신 식물에서 추출한 패티를 넣은 거죠. 아, 생긴 건 패티이고 맛도 네. 비슷하게 나는데 그게 고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네. 햄버거 패티. 네, 네. 뭘로 만들었어요? 식물로 만들었다고요? 주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콩하고 예. 감자하고 코코넛 오일 뭐 이러한 아, 식물들에서 추출한 것으로 만든 패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맛은 고기하고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 이게 최근에 그 동영상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나오는 게 예. 고기로 만든 햄버거하고 대체물로 만든 패티로 들어가 있는 그 햄버거를 놓고 그 아무 표시를 안 한 다음에 네. 요걸 잘라서 먹으면서 어떤 게 진짜 고기인지 구별해 보세요. 뭐 이런 그 뉴스나 행사들도 있어요. 아, 그럼 생긴 모양도 고기하고 흡사하게 일부러 만들었나 봅니다. 고기를 구울 때 이렇게 빨간색의 피 같은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 식물로 만든 요것도 굽다 보면 빨간색의 피 육즙 스물한 일부러 넣었군요. 네, 육즙도 나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도 그래서 저도 그 인공 고기라고 하죠. 네. 콩 성분 네. 주로 넣어서 만든 그런 고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게 드디어 그러면 이제 햄버거 체인 버거킹에서 네. 채택을 해서 햄버거 패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뉴스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사만 해도 미국에 7,000개의 점포가 있는데 거길 다 하는 게 아니라 미조리주의 세일루레이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약 59개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반응은 궁금합니다. 버거킹에서도 궁금하니까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네.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식물 패티라는 게 예. 나온 지 한 20년, 30년 됐어요. 예전부터도 꾸준히 개발은 됐죠. 네. 예. 그리고 먹어보면 이게 콩 부침개야? 뭐야?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조금 햄버거의 햄하고 패티하고는 맛이 많이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뭐 네. 그렇게 똑같은 과거의 전통적인 햄버거들이 나왔겠죠. 네, 그것들이 계속 팔렸던 것인데 요즘에 이제 요런 그 패티라는 것이 예.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주 선진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들이 만든 패트입니다. 그것도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으로 보고 투자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조금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이트 캐슬이나 칼스 주니어 이런 좀 작은 체인점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쓴 거예요. 예. 갖다 쓰면서 반응이 좋으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로 원료를 하지 않는 패티를. 네. 반응이 좋으니까 그 버거킹에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버거를 출시를 한 거예요. 가격은 어때요? 그러면 고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좀 쌉니까? 아니면 그래도 복잡하게 만든 게 들어가서 비싼 겁니까? 비싸요. 1달러 정도 더 비싸요. 그냥 보통 햄버거보다? 네. 그거 진짜 관심거리네요. 약간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 거냐? 네. 산다면 이게 더 맛있어 오히려 고기보다라는 네. 느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채식주의자야 또는 가능하면 살아있는 그 동물로 만든 고기 안 먹을 수 있다면 안 먹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사겠네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더 좋지는 않은데 맛은 예. 더 비슷하거나 괜찮아. 이거 예. 맛있어.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물이 아닌데 동물로 만든 거랑 비슷하거나 맛이 이거 뭐 전혀 저기 떨어지지 않아 이런 게 나왔을까라는 그 개발한 배경들을 보면은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 그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이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원소나 분자들을 이렇게 분석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단맛을 내는 거, 그다음에 국물이 흐르는 듯한 한 것들을 그 도모하는 분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분자들을 곡물이나 아니면 콩이나
이런 데서 추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섞어서 뭉쳐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티라는 게 그라운드 비프라고 해 소고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 뭉치잖아요. 예. 이런 뭉칠 수 있는 가른 것들을 식물에서 뽑은 것들을 분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역시 뭉칠 그것도 수 있게. 마지막에 뭉치는 거다. 네, 이거는 그럼 패티 만드는 회사가 유명하거나 혹은 주목받는 회사네요. 오히려. 그렇죠. 어떤 회사예요? 미국에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게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회사 이름은 네, 하나는 고기 그 이상, 네, 또 하나는 불가능한 음식. 네. 예.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유망한 회사다라고 해서 네. 비욘드 미트는 영화배우 디카프리오를 비롯해서 또 그 미국에서 치킨을 많이 파는 타이슨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고요. 예. 이게 아마 2010년 전후인데 임파서블 푸드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한 3천억인가를 또 투자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인공 고기 만드는 회사에 진짜 고기 만드는 타이슨 푸드가 투자했다는 거 보면 그러게 말이에요. 된다고 이 사람들도 본 거죠. 그렇군요. 네. 궁금합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도 아마 문 소장께서 갖고 오신 소개해 주신 아이템이었던 걸로 기억은 드는데 네. 우유도 네. 좋긴 하고 늘 마셔야 되긴 하는데 네. 그게 결국은 송아지가 먹을 우유 우리가 뺏어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우유를 만들 수 있다면 나 그거 먹고 싶어 하는 수요 때문에 인공 밀크도 만들었다는 얘기도 해주신 적이 그렇죠.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걱정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유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니까 축산업자들이 네. 우유 먹는 걸 도모합시다 그래가지고 영화 배우들 유명한 사람들이 입주에다가 우유 바르고 네. 갓 밀크 이런 선전들 했었잖아요. 음. 그러다가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아몬드, 콩우유 뭐 이런 것들이 예. 아몬드 즙인데 아몬드 밀크라고 써서 하니까 당신들 밀크란 말 쓰지 마세요. 이건 모욕입니다. 우유에 대한 모욕입니다. 쓰지 마세요. 막 이랬었어요. 맞아. 낙농업 협회에서 네. 당신들이 그런 인공 우유 만들어 파는 거야. 내가 뭐라고 못하지만 네. 밀크라고 이름만 붙이기만 해. 우유 쓰지 마. 네. 그런 거였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예. 이렇게 식물 가지고 소고기 패티 만든 사람들한테 당신들 미트 고기란 말 쓰지 마세요. 이런 청원을 또 했어요. 인공적으로 무슨 고기 맛나는 걸 만들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만 네. 아무튼 고기라고 이름만 붙여봐. 네. 고기란 말 하지 마. 그런 보통 명사인데 네. 그거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거를 이런 협회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나 보군요. 청원을 했죠. 청원을 했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버거를 출시하는 업체에서는 meatless 고기 없는 햄버거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네. 업계에서도 다양한 저항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임파서블 푸드에서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지금 소고기가 중요하니까 이런 맛을 내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분자들을 분석하면 돼지고기 맛도 낼 수 있고 닭고기 맛도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업체에 따라서는 닭고기 맛을 내는 인공 패티를 개발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장도 또 새로운 뉴스들 나올 때마다 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다른 이야기도 또 좀 넘어가 보죠. 네. 자동차는 이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네. 빌려 쓰는 거다라는 개념이 곧 자리 잡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미국에서는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 리프티라는 것들이 서비스도 최근에 상장했죠.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동차 불러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기사님도 계신 경우도 있고, 뭐 무인차 나오면 그냥 빌려 써도 되는 것이고. 저도 그냥 차가 있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친구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 차 어디다 뒀니 물어보니까 나 차 없는데 아니 왜 없어 그랬더니 우버가 더 편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또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유럽 말고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랩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비슷한 서비스입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미국은 차를 많이 쓰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예. 우리가 가끔 어떤 때 여름 같은 때 이제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보면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오토바이 신랑이 운전한 오토바이 뒤에 아내가 타고 뭐 또 여자친구일 수도 있지만 어디 막 네. 가기도 하고 뭐 예.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쓰는 데서는 뭔가 좀 다른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자동차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있듯이 네. 오토바이가 주 운송 수단인 나라에서는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가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게 되는 그랩이라는 서비스고 네. 고잭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음, 이게 2012년 뭐 2015년 오면서 굉장히 그 사용자 수를 키웁니다. 둘 다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를 타고 광화문 갈 때 우버 같은 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면 예.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 뒤에 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오토바이가 주 네. 운송 수단이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버를 쓰듯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나 여기 상암동에서 광화문 갑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부르르 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타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을 한 겁니다. 오토바이와 기사를 불렀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가 처음에 네. 뭘로 확장했어요? 그랩하고 고잭이라는 두 브랜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고잭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보면 고클린, 고그로서리, 고푸드 예. 또 심지어는 고 마사지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으면 뭐든지 알 것 같잖아요. 앞뒤에다 뭐 붙여서 이거 쓸 때 또 부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클린은 뭐 청소하는 사람을 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옷 빨래나 드라이클리닝 맡길 때 여기다 부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풋은 음식을 시키면 얘네들이 갖다 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고 마사지는 부르면 마사지 하는 분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 오토바이를 같은 세트로 해서 네. 상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부르는 것으로 네. 연결해 준다. 네. 오토바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퀵 서비스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요즘 그 배달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네. 좀 더 발전했네요 이쪽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스토리를 보면 그랩이라는 회사도 2012년 뭐 지나면서 만들어졌는데 예. 이 그랩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일본에 있는 손정희 회장한테 찾아갑니다. 우버가 그때 굉장히 그 돈이 많이 올라갔을 때 예. 우리 비즈니스 하는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손정희 회장이 그 투자를 하고 하면서 우버의 동남아 그 말레이시아 오퍼레이션을 이 그랩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고 네. 손정희 회장이 그랩의 지분 27.5%를 가져갑니다. 아, 지금 좀 우버도 그쪽에서 투자해서 사실상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업은 그럼 그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카 쉐어링이나 이렇게 공유 서비스에 굉장히 큰 손인데 예. 그랩에도 벌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네. 여러 가지 고민을 이것 때문에 하고 있더군요. 자동차를 지금까지는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네. 알아서 뭐 손님들한테 딜러망을 통해서 팔면 되는데 네. 앞으로는 손님들이 자동차를 안 사고 필요할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부를 테니까 네. 부르더라도 자동차는 어쨌든 필요하니까 자동차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떤 자동차를 선택해서 손님한테 보내줄지는 올라가면 결국은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 결정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니 힘센 이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아우디로 바꿔? 그럼 다 아우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현대차 그래 열대 넣어. 그럼 현대차 넣는 거니. 그러니까요. 자동차 회사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고민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이 오토바이를 활용하고 있는 그랩하고 고잭 간에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우버도 들어와서 별 재미를 못 봤고, 네. 리프트도 그렇고, 네. 고잭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오기는 어렵겠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이 두 예. 업체는 동남아시아를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잭은 인도네시아 업체고 예. 그랩은 말레이시아 업체인데요. 동남아시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쪽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랩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모으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경제권이 세계적으로 볼 땐 현재는 한 7위권 정도 되는데 네. 2030년이 되면은 약 4위권 정도로 굉장히 큰 경제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로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랩도 인도네시아의 그 CEO가 가서 거의 뭐 반 이상을 지내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알겠어요.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랩도 보니까 뭐 약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있고 네. 그랩 닥터라고 하나요? 의사 선생님 좀 와줘요. 그러면 또 거기는 왕진을 또 다니는 그런 시스템인지 네. 또 의사 선생님 모셔오는 분들도 있고. 그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저개발국에서는 은행 구자를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지불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의 페이먼트 시스템과 연계를 하기도 하지만 네. 그랩이나 고잭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실제로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이낸스 또는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규모가 대단한 겁니다. 글쎄요.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 안 했을 텐데 네. 있으면 또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밤에 뭐 배달 안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에이 그냥 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다가도 네. 요즘에는 이런저런 배달 많이 해주니까 네. 또 거기서 소비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식당에서 만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퀵이 그 동남아시아의 그런 서비스보다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좀 한동안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배달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발전돼 있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들, 뭐 옷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했으니까 예. 그로서리도 대신해주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분위기에 맞고 또 자신의 특성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자기의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양쪽이 다 전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세탁물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분은 세탁도 잘해야 되고 네, 배달도 잘해야 되고 네. 뭐 배달 음식점은 음식도 잘 만들어야 되고 역시 또 배달도 빨리 잘해야 잘해야 되는데 되고, 네. 지금은 배달은 배달 전문 업체가 따로 있어서 네. 대규모로 네. 세탁물도 좋고 음식물도 좋고 시키기만 하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요즘엔 떡볶이도 배달해줘요. 그러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떡볶이만 잘 만들면 네. 배달망이 잘 안 돼서 내지는 배달 직원 못 구해서 장사 잘 안 되는 그런 케이스는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좋게 보자면. 그렇죠.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와 함께 또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쭉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